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아쉽게도 더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조용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속도 상하고 걱정도 다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내용을 오늘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42%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1.01%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1.23%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금융과 헬스케어, 소비자 방어,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남은 대부분의 섹터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기는 했는데 기술주와 통신 서비스,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그리고 기초 소재 섹터가 대부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시장의 긴장감과 함께 흔들리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 현재 28.81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포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30의 수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증시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기술주의 대표 기업들인 만큼 다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3.55%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마이너스 4에서 5%가량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의 정에서는 대부분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락의 폭이 대체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을 했고 반도체 부분 역시 조금씩은 하락한 모습이고 남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2차전지 그리고 메이커 자동차 기업에게 투자하는 모든 테마 ETF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에서는 반등을 하려는 모습과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모습이 나눠져서 흘러간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KIRS ETF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한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정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은 그만하고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장부터는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대체적으로 모두 마이너스 1에서 2%가량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이 분야들 역시 대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장부터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시장이 돌아가길 기대
기대해보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탄소 배출권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하고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원유와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오늘도 ARKK ETF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이는 SARK ETF가 상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장은 과연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여기는 의외로 모든 테마의 주요 ETF들이 모두 다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역시 시간의 장에서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저녁에 미국장은 간만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기술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승장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역시 지금은 안전 자산이 선호되고 있어서 그런지 금과 은 테마의 ETF들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원자재 관련 ETF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반대로 금 테마의 ETF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역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돌아서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현재 가장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한다는 미국의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1차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주가는 약 6에서 8개월 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분기점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은 역시 S&P 500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편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주가는 이미 1차 지지선이 될 부근을 돌파해서 더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현재의 주가는 2차 지지선이 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2차 지지선을 지지하고 반등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거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스닥 100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년 전의 주가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누구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가장 큰 폭락장인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0%,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한 상태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에는 S&P 500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34%가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9%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의 하락장이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무섭거나 힘들다고 여겨질 만큼 시장이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가 정말 마이너스 30에서 40%씩은 하락을 해줘야 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이유는 지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던 특정 테마의 ETF들이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들은 더 높은 성과를 원했던 만큼 하락할 때도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무조건 오를 수밖에는 없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투자자들 역시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상승할 때는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원하고 그런 높은 변동성까지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테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번을 계기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과연 변동성에 취약한 성격인지 아닌지 느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가까운 과거를 보거나 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과거를 봐도 시장은 이렇게 여러 번씩 주가가 몇 개월에서 또는 몇 년 전으로 돌려버리기도 하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올해와 같은 지금의 하락장 또한 잘 이겨만 내면 그 이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상승해 가는 곳이 주식시장이니까 이런 변동성도 올해는 1년 내내 잘 이겨내서 우리 모두가 좋은 투자의 경험과 습관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투자에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할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근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성투를 위한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